안녕하세요, 다올드입니다. 오늘도 파이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암호화폐 시장 흐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FOMC 발표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다소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았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반등의 기미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하지만 어제 다시 이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차트 관점에서 보자면요, 어제의 하락폭 자체는 크지가 않았는데요, 그러나 투자자들과 코인 홀더들은 이 차트상의 하락분보다는 조금 더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고요, 미디어에서도 이 시장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그대로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올해 1분기 동안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이 반등에 대한 이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지만은 추가 상승 없이 다음날 이 지속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추세 전환에 실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망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어제의 경우 왜 조금 올랐던 부분이 다시 꺾였느냐라고 분석을 해본다면요, 현지 시간으로 20일에 뉴욕에서 열렸던 디지털 자산 서밋이 있었고요, 이곳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 화상으로 출연을 해서 연설을 진행을 하고 영상을 통해서 친크립토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번 연설에서 미국은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 자산에 포함을 했다. 그리고 정부는 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절대 매각하지 않겠다.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도 철폐하겠다. 그리고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지배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의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그런 발언 등을 하였는데요. 이미 이런 내용들은 암호화폐 투자자라면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고, 가격적으로도 이미 다 선반영이 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었던 연설이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역효과가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분위기를 보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을 한 이 국제적인 관세 전쟁의 여파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악재를 잠재울 만한 새로운 다른 호재가 나왔어야 되거나, 아니면 이 관세 이슈도 점차적으로 적응이 될 정도로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함께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트코인 중에서 이더리움, 솔라나가 부진했기 때문에 이 리플 쪽에서 시장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발생하지 않겠냐 우리가 기대를 걸어보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SEC가 리플에 대한 소송을 공식적으로 철회하면서 이 리플 XRP는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식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시장에서 선반영을 해왔던 호재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번 소식 또한 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지는 못했고요, SRP 자체 가격을 보더라도 크게 의미 있는 상승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하루 동안 어느 정도 상승했던 만큼 다시 바로 되돌림이 발생을 해서 가격이 거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4시간 동안 일어났었던 이 시총 100개의 크립토 상승률을 보자면요, 대부분의 크립토가 큰 뉴스 없이 전날 조금씩 상승했던 분을 반납하는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파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시간 기준으로 해서 현재 파이는 1.2달러 부근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날 대비 약 1.5% 정도 소폭 하락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는 약 20%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다시 20% 반등을 해 주었다가 현재 다시 하락 조정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체 시총의 변화와 이 파이의 가격 움직임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파이는 아직 출시가 되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는 몰라도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서 매우 큰 폭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장 직후에는 엄청난 가격의 폭락이 있었고, 그 후에 3달러까지 또 크게 반등을 하였다가 현재 다시 1달러 부근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 새벽 시간 타임에 이 파이의 가격 변동을 보면은 위아래로 크게 변동이 되면서 엄청난 양의 이 선물, 청산 물량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어제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오다가 20% 이상의 급등 모습을 보여주면서 숏 청산 물량도 크게 나왔었는데요. 어제 하루 동안 150만 달러 이상의 숏 청산 물량이 나왔고, 약 130만 달러 이상의 롱 청산 물량이 나온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 파이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파이의 메인 화면과 파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이 닷파이 도메인 경매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잠시 요점만 살펴보자면, 현재 진행 중인 이 닷파이 도메인 경매의 세부 내용을 보면요,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10만 건 이상의 입찰이 이루어졌고요, 파이가 실용성과 가치를 갖춘 화폐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총 입찰 수는 20만 건 이상이고 고유 입찰자 수는 4만 명 이상, 그리고 입찰이 진행 중인 도메인 수는 약 9만 5천 개 이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입찰된 총 파이는 약 290만 파이 이상이고요, 최고 입찰가는 현재까지 약 3만 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닷파이 도메인 경매는 블록체인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래 관련해서는 파이 온체인 분석 사이트인 이 파이스캔 사이트에서 모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닷파이 도메인은 기존 웹2 도메인과 어떻게 다른가, 이 차이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답변을 실었는데요. 닷파이 도메인은 파이 브라우저 외부에서도 작동을 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닷파이 도메인은 파이 브라우저에서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기타 지갑 및 브라우저에서도 점진적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pynet.com 이 확장자를 통해서 기존의 다른 웹 브라우저에 접근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joe.py라는 도메인이 있다면 이것은 joe.pynet.com을 통해서 모든 브라우저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러나 기존 브라우저들이 이 닷파이 도메인을 공식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는 상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이 도메인 판매 수익은 어디로 가나요? 라는 질문에 코어팀은 닷파이 도메인의 판매를 통해 얻은 모든 파이는 파이 생태계 개발 프로그램 및 이벤트 지원에 사용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경매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정보를 공유를 해주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파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경매 관련 정보를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파이 내부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니님께서 공유해주신 주간 개발자 회의 내용이 되겠고요. 코어팀과 커뮤니티 개발자들이 최근에 회의를 진행을 하였고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요약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내용은 해외 개발자들도 똑같은 내용과 의견을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캔니님의 정보는 믿고 신뢰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파이 브라우저 내에서 에코시스템에서 파이 앱들이 이 리스팅되는 부분, 즉 등록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고 현재 모든 메인넷 앱에 오픈이 되어 있고 코어팀이 등록 신청을 지속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그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직 파이 거래만 허용을 해야 되고요. 또 파이 SDK 로그인만 허용을 해야 됩니다. 즉 다른 타 통화가 사용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파이 앱에는 타 로그인 인증 사용도 불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는 개발자 파이 도메인 예약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격으로는 이 에코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야 되고 파이넷에 마이그레이션이 되어야 됩니다. 기간은 5월 28일까지고요. 가급적 빨리 4월 18일 이전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 디앱의 도메인 예약 시스템 출시 전에 다른 개척자들이 이 도메인 경매 시스템에서 그 도메인을 입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화하거나 다시 예약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어팀 공지를 읽어보시면은 똑같이 공유가 되었고요. 도메인은 파이앱 개발자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자 메인넷 지갑에 대해서도 회의가 되었는데 코어팀은 현재도 이 개발자 지갑에 대해서 계속 작업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개발자 지갑은 멀티시그 기능 등이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아직은 출시 전이기 때문에 임시 대안으로 개발자 메인넷 지갑으로 결제를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이앱 광고에 대해서도 회의를 했고요. 현재는 일부 개발자만 참여 중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더 확대를 검토하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더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요점으로는 이 정도가 되겠고요. 또 캔니님이 개인적으로 이 회의를 평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캔니님의 1인 평가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현재 내부적으로 여러 개발자들과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고 그래서 수많은 개발자들의 이 내부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그런 글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겠고요. 현재는 정말 많은 인플루언서들도 이 파이앱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로 우디라든지 코지도 현재 지금 참여 중이고 지금 개발자 지갑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고요. 그리고 현재 코어팀의 기술 지원이나 이 파이 생태계 내 디앱 퀄리티로는 커뮤니티에게 만족감을 주거나 현재 파이 가치를 향상시키기에는 현재로서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하였고 또 하나로는 개발자들의 수익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 이런 부분도 공유가 되었습니다. 또 현재 점진적 오픈 메인넷에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언급한 부분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짧은 소감을 보았을 때 이 파이 프로젝트의 최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개발팀 리소스의 부족. 이런 부분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2차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을 주고 있으신데요. 해외 모두의 이 주장에 따르면은 코어팀이 2차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현재 계산을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2차 마이그레이션 관련해서는 코어팀이 이 모더들에게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프로세스임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제 유튜브 채널 댓글을 보더라도 2차 마이그레이션 시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고 있으신데요. 답변을 드리자면 아직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코어팀에서 이제 여기 관련해서 계산을 시작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캔리님이 정리해주신 글을 한번 다시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개발자 도메인 예약 지원 마감일이 5월 28일이며 한 달 뒤인 6월 28일은 바로 파이2데이가 되겠습니다. 현재 점진적 기간이라는 것을 고려를 해보았을 때 파이2데이 무렵에는 조금 더 투명한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고, 예를 들어 많은 생태계 앱이 상장되거나 여기는 100개 이상의 앱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100개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수의 앱이 등록이 되는 변화가 예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는 개발자와 이 코어팀의 회의를 보면요, 가능한 빠르게 4월 18일까지는 제출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것도 코어팀의 일정과 연관된 날짜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6월 28일 파이2데이 이전에 D앱 이 리스팅을 마무리하고 실제 활용이 가능한 시점을 맞추려는 계획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점진적으로 확장 중인 이 메인넷 노드들이 약 3개월 뒤에는 대부분 개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점진적 오픈 메인넷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노드 운영인데요. 일부 개발자들에 따르면 이번 바이낸스 상장의 걸림돌 중 하나가 바로 이 점진적 오픈 메인넷 노드 때문에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즉 노드의 점진적 확장이 완료가 되면은 이 바이낸스와 같은 대형 거래소 상장도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번 파이데이는 이전에 비해서 발표된 내용도 좀 더 적었고 준비가 덜 된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전에 챌린지에 대한 언급도 있었으나 정작 파이데이에는 이것이 발표가 되지 않았고요. 해당 챌린지의 핵심은 유틸리티 앱을 활용을 해서 12가지 활동을 하는 등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실행이 되려면 유틸리티 앱의 발표가 먼저 이루어지거나 함께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런 이유로 인해서 충족이 되지 못하면서 일정이 뒤로 밀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즉 파이2데이쯤 6월 28일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제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오픈 메인넷, 오픈 네트워크라는 지금 명칭을 쓰고 있지만 제한된 거래소 5개를 상장시킨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KYB 기업 리스트도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채 파이데이를 넘겼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고요. 또 과거 코어팀이 맵 오브 파이만을 메인넷 앱으로 미리 승인을 한 후에 파이패스 이벤트를 진행했던 방식과 비교를 해보면 이번에 QIB 거래소 5개 상장을 미리 발표한 것도 같은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 이 외에도 프로필 기능, 인플루언서 기능 등도 미리 발표를 한 후에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정식 출시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즉 코어팀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여론을 신경 쓰면서 제한된 거래소 공개를 통해서 시간을 벌고 있고, 이번 도메인 경매의 유예 기간이 파이2데이까지로 설정된 것 또한 이런 일정을 뒷받침하는 단서 중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코어팀은 점진적 오픈 네트워크 및 노드 확장 과정이 필요했고 커뮤니티 여론도 고려를 해야 됐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니콜라스가 예전부터 점진적 오픈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점진적 메인넷 노드 프로세스를 설명했던 점, 이러한 과정이 필수적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제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점진적 네트워크가 만약에 출시가 된다면, 작년의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술적으로 완성되기 힘든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다. 특히 노드 부분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해 나가면서 동시적으로 커뮤니티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으로 소수의 정해진 거래소에게 상장을 허용하는 그런 점진적 오픈 네트워크 방식을 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 그래서 현재 지금 보고 있는 생태계가 어쩌보면 좀 파이의 이 시작의 전부는 아니다. 더 많은 부분들이 지금 나와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파이2데이나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출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암호화폐 인플루언서이자 파이 생태계에서 가장 큰 고래로 손꼽히고 있는 이 크리스티안의 글을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받은 댓글에 대한 저희 답변을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왜 코어팀이 파이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상승시키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파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사용 사례를 만들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커뮤니티의 책임입니다. 코어팀이 먼저 KYC를 통과한 모든 사용자가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하도록 한 후 미검증된 코인의 확인을 처리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어떻게 하면 순환 공급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커뮤니티가 새로운 사용 사례를 개발할 시간을 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코인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시켜 시장이 추가 코인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일부 사람들이 마치 무언가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에 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하루에 한 번 버튼을 누르는 것이었지만 코어팀은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관련된 모든 법률과 규제를 준수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많은 사람들이 파이의 가치가 단순히 1.3달러라고 가정을 하고 이 가격으로 바로 현금화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파이는 몇 초 만에 폭락을 할 것이고 그동안 이 수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서 아무런 가치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왜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현재는 파이를 판매할 꿈을 꾸기보다는 더 많은 사용 사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할 때입니다. 새로운 사용자를 초대하여 프로젝트를 성장시키거나 소규모 비즈니스들이 파이를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도록 유도를 하거나 파이 생태계에서 앱을 출시하도록 개발자 및 에이전시들에게 홍보를 하거나 기술 있는 사람들이 파이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들을 설득하고 파이 생태계로 유도하기 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역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경험이 많고 투자 또한 오랫동안 진행을 해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 파이의 초반 흐름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부분이 매우 여유롭고 좀 시각이 넓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진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암호화폐이며 10에서 20%의 변동은 많은 프로젝트에서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의문이 드는 부분은 이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길 바란다. 상장 이후의 그래프는 여전히 꽤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 차트에 대해서 제가 좀 부가 설명을 하자면은 현재는 파이 차트만 보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모든 알트의 차트를 한 번씩 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를 보시고 여기서 파이가 어느 정도로 좀 방어를 해가고 있는지 이 부분도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크리스티안은 저고도체 입장에서는 이것은 단기적인 도박이 아니라 장기적인 가능성을 본 투자이고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수요가 거의 없을 것이다.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투기 세력을 제외하면 일부 사용자들은 총 몇백 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전부 매도해 버릴 것이다. 이는 결국 꾸준한 하락세를 의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긍정적인 소식은 예로 바이낸스 상장이라든지 그런 호재 소식이 있을 때마다 간간히 반등하는 흐름이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파이 생태계가 제대로 개발된 앱을 갖추게 되고 이를 통해서 실질적인 수요가 창출될 때까지 이러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었고요. 물론 이 부분은 개인적인 판단일 뿐이지만은 여러분들도 앞으로 파이 시장을 보시면서 하락이나 횡보장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고 간간히 매우 짧은 시간에 급등이나 강세의 흐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그렇듯이 파이도 역시 그럴 것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준비하는데 이런 글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80에서 90%는 원래 하락이나 횡보장입니다. 그리고 짧은 10% 구간에만 급등 구간이 일어나는데요. 그 10%를 위해서 90%를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게 이 생태계에 참여를 하느냐, 이 시장을 바라보느냐, 그 마인드 하나가 이 시장을 참아내느냐, 참지 못하느냐 이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는 파이가 상장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흐르고 이렇게 파이 가격이 크게 변동하지 않은 시점에 오히려 그때가 돼서야 이 파이 생태계가 좀 더 진정이 되고 여러 결제 시스템이나 유틸리티 개발에 집중이 되는 시기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상장 이후에 여러 가지 파도가 좀 급격하게 덮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는 어떤 유틸리티 집중보다는 투기적인 마인드에 집중이 되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기가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전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 파이 자체 호재와 악재를 보는 관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암호화폐 시장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기반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를 읽는 것은 우리가 외출을 할 때 외부 날씨를 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라는 이 작은 호재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외출을 한다 하더라도 날씨 자체가 천둥 번개가 치고 있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이쁜 옷을 입고 나가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리스티안과 같은 이런 인플루언서들의 이야기도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우리의 관점을 넓혀가는 것이 이 시점에서는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